자,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강, 우리 뭐 입안의 건강 말고 전체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엔 치매도 있죠. 치매도 있는데 치매는 그래도 돌아가시지는 않잖아요. 잘. 암 아닐까요? 암. 그죠? 암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전공이 그런 쪽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입안에 생기는 암, 입 주변에 생기는 암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강암은요 굉장히 징그러워요. 사진이 굉장히 징그러워서 좋은 명절 휴일에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말씀으로만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거는 암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구강암이 입 주변에 생기는 암이 우리 전체에 생기는 암 중에 몇 프로쯤 될까요? 그래도 꽤 될 거예요. 한 4% 정도, 5%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래도 꽤 많이 생기는 건데, 주변에 입안에 암이 생겼다 하는 분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나요? 잘 없죠? 근데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강암이 생겨서 수술하신 분들은 집 밖에 잘 안 나오세요. 왜 그럴까요? 수술을 하시고 나면 얼굴 모양이 많이 바뀌니까 그렇죠. 잘 못 나오세요. 그리고 말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쉽게 금방 발견이 되는 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이가 빨리 된 상태에서 이미 늦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면 5년 생존율을 많이 얘기하죠.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이라 그러면 수술하고 치료하고 난 후에 5년 이상 지나서 전이나 재발이 되지 않는다면 완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완전 치료됐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5년 생존율이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게 늦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치료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또 겁이 나죠, 사실은. 근데 겁이 난다고 우리가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일수록 가장 겁나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만 뭐 안 좋은 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가서 치료해서 완치되는 건 겁나는 게 그렇게 겁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미루다가 병이 병을 키워서 나중에 이거 치료 방법이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게 제일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강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자, 구강암은 어디에 제일 많이 생길까요? 혀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혀에 제일 많이 생겨요. 그럼 혀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내밀면 그 대충은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혀에 생기는 구강암이 우리가 볼 때 이게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강암의 첫째 원인, 그 다음에 그 증상, 그 다음에 치료 방법, 이렇게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원인은 일단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세포가 약간씩 변성을 하죠.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변성이 돼서 변해서 자라는 것이 암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이유 없이 이렇게 세포가 자라는 겁니다. 자라서 변종 세포가 생기는 것이 암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기냐면요, 사실 여지껏 제일 구강암의 큰 원인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거 술, 담배 피는 거,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는 담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외국에는 많이 있어요. 야구나 이런 거 하다 외국 야구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입안에 뭐 씹다가 툭 뱉고 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씹는 담배가 있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씹는 담배가 있어요. 그 씹는 담배나 이런 것은 구강암의 큰 원인이 돼요. 우리가 피는 담배도 큰 원인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나 그 구강암의 그 위험을 높이냐면 10배 이상, 많게는 한 15배 정도까지도 구강암의 그 발생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안은 점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손 같은 데 보면 이게 다 피부죠.
피부인데 여기에 이렇게 벗겨져서 이렇게 까지면 어떻게 되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죠. 왜 그러냐면 세균이 거기에 잘 달라붙고 공격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안에 침도 마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자꾸 자극을 주면 세포가 변성을 합니다. 그럼 그게 구강암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 담배가 왜 그게 많이 나쁜가요? 술은요 사실은 과한 음주라고 돼 있어요, 원인에. 그래서 조금 먹었다, 그거는 큰 원인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입안에 상처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겼는데 거기에 담배 연기의 자극 그리고 그 알코올의 자극이 가해지면 세포는 변성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위에 암이 생기는 것도요 담배하고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는 폐암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위암도 담배의 영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가 위 점막에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것은 자극을 잇몸에 많이 주는 게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술, 담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많이 해놓잖아요. 해놓으면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맞는 보철물을 오래 끼고 있으면 그게 자극이 돼서 혀나 그 입천장이나 잇몸이나 이런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이 되는 보철물들을 사실은 빨리 다시 바꿔야 돼요, 나쁜 건. 그래서 치과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과에 가면 그런 보통 일반적인 검진뿐이 아니라 여기 좀 이상하네 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세요라고 하는, 제가 권유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초기 구강암이다 이런 그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내가 좀 이건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 가서 검진하시면 돼요. 또 하나, 요새 발견된 것은 바이러스 종류도 있어요. 바이러스 중에 일정한 바이러스는 입안에 암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류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 과도한 음주, 그리고 담배, 그리고 너무 피곤하게 하시는 것, 면역력이 떨어지면 역시 구강암의 원인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런 변종세포들이 계속 몸에서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 면역세포가 그것을 파괴하고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오늘 암이 생기든지 내일 암이 생기든지 이렇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은 그 입안에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궤양이 생기는 건데 그 궤양은 여기 뒤로 안 됐다. 여기 있죠, 왼쪽에. 네, 왼쪽에 보시면 저게 단순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그런데 저런 구내염은 얼마 만에 나을까요? 빠른 사람은 일주일, 오래 걸리는 사람은 2주일 정도면 낫습니다. 보름이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3주 이상 저런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조금 이상한 걸 수 있어요. 모양이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오른쪽은 아닙니다. 왼쪽에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봉긋하게 솟을 수도 있고 하얗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봉긋하게 솟을 수도 있고 하얗게 생길 수도 있고 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들두들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 크기에, 작은 크기에 뭐가 났는데 한 3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안 없어져. 그러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저 궤양입니다. 두 번째는 목에 뭐가 만져질 때예요. 이렇게 목을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셔야 돼요. 여기 말고, 앞에 말고 옆에 이렇게 돌리면 여기 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 쇄골까지 내려오는 만져지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그 근육 옆에를, 그렇죠, 어머니 잘하시네. 그 근육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뭐가 동그랗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만져질 때가, 만지시면 안 됩니다. 만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뭐지? 그게 꼭 구강암만은 아닐 수 있어요.
결핵인 경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단순 감기가 걸려도 이런 데가 부을 수 있습니다. 요 턱 밑에 여기에 임파선이 하나 큰 게 있어요. 이런 데도 감기가 걸리면 여기 부어요. 뭐가 이렇게 그 예전에 어른들이 아유 볼거리가 생겼어라고 말하는 그 부위인데요. 사실은 볼거리는 여기가 아니고 이 양쪽입니다. 양쪽 귀 쪽이지 여기 턱 밑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볼록 튀어나온 게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입안에 갑자기 저 뒤쪽에 생기면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준다든지 특히 뭐 낮은 말로 목이 쉬는 거 있죠. 그 목이 쉬고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가셔서 검진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 이제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렇게 어디 공원에 가서 친구분들 만났을 때 갑자기 저 친구가 목이 좀 쉰 것 같고 며칠 감기 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감기 같진 않고 목이 좀 쉰 증상이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또 체중이 자꾸 마르고 이렇다면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야 너 저기 암일 수 있으니까 가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내가 여기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한번 검사를 해보라 그러더라.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같이 가자 하고 가시는 게 그 친구하고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길이겠죠. 우린 배웠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귀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머리가 많이 아픈 경우도 있고 증상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증상은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증상은 꼭 기억해야 될 건 저렇게 궤양이 생긴지 저렇게 입안에 뭐가 생긴지 한 달 가까이 3주 이상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야 된다. 요거 하나만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에 뭐 이거를 내가 매일 만질 수도 없고 만지시면 좋죠. 이거는 쉬운 거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원래 나한테 있던 건데 갑자기 병원에 달려오는 분 있어요. 나 큰일 났다고.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입안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입안에 보면 특히 혀하고 잇몸 사이, 잇몸뼈에 울뚝불뚝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뼈가. 그게 젊었을 때부터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얼굴 사람이 세모난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그 잇몸뼈가 불뚝불뚝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뛰어와 사색이 돼서 뛰어와요. 큰일 났다고. 왜 이거 지난번에 말씀 안 해줬냐? 보면 그 뼈가 불룩불룩 튀어나온 거야. 이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거 언제 발견하셨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어제 봤다는 거예요. 어제 양치하다 어제 봤다. 어제 보기에는 뭘 어제 봐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게 정상적인 잇몸의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가까운 치과 가셔서 말씀하시면 대부분 다 잘 아세요. 대부분 다 잘 아시고 이게 이상한 거다 아니다라는 건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큰 병원에 가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셔서 마음 편히 계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증상은 이 정도 했고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치료는요. 이게 우리가 원래 이런 건 이제 요새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암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죠. 4기가 되면 이렇게 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1기는 쉬운 거고 그래도 뭐 암이니까 쉬운 건 없지만은 그래도 1기, 2기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야 이러고 4기가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되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입안에 있는 암은 4기 중에도 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4기 중에서도 나쁜 쪽에 가면 사실은 수술이 어려워요.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1기나 2기 같은 경우는 수술만 하면 돼요. 수술만 하면 그냥 잘 낫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기 이런 궤양이 생겼다고 그래서 병원에 잘 안 갔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병원에 레지던트를 있을 때는 잘 안 오셨어요. 저런 걸 진행이 돼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이상해도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금방 치료하고
금방 수술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혀에 암이 생겼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도 저희 병원에 아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있는데 이상하다고 얘기하셔서 배워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대학병원에 가시라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셔서 그 부위만 살짝 레이저로 도려내고 죄송합니다. 말이 좀 그렇죠? 레이저로 이렇게 제거하고 그 피부 이식을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부위를 제거하니까 피부 이식을 조금 하고 완쾌가 되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아무런 문제 없고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예전에는 구강암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처럼 간단하게 수술만으로 끝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기까지는 그래요. 2기까지는 한 이게 4cm 정도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가 2기예요. 4cm면 저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4cm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기엔 큰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여기 목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고, 궁암이 빨리 퍼지는 이유가 요 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는데 임파절이 있어요. 경부 임파절이 있는데 그 부위로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전이가 좀 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만 발견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그냥 수술만 하면 끝나요. 저 정도 크기는. 3기일 경우에는 화학 치료도 해야 되고, 화학 치료라는 건 방사선 치료 말고 우리가 항암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기가 되면 4기의 초반까지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4기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수술도 쉽지 않고, 그리고 구강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손상 부위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손상 부위가 커지면 그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건을 해야 됩니다. 재건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없어진 부위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이 조금 없어지면 입술 부위를 조금 만들어줘야 되고, 혀가 없어지면 혀를 이제 많이 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혀를 다른 데서 떼어와서 이렇게 재건을 해줘야 되죠. 기능이 정확하게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재활을 해서 그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암이 진행되신 분들은 밖에 잘 안 나오시려고 하세요. 얼굴이 변하고 또 말씀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처음에 조기 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은 명절인데 무서운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 다음 주까지도 제가 한번 나와볼 생각이에요.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피하지 말고, 무서운 걸수록 피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서 정확히 알고 그래서 대응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삶, 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구강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뭐 이렇게 되게 무서운 얘기기도 하고 징그러운, 그래서 제가 사진은 그래서 준비 안 했어요. 사진은 되게 많은데 이런 사진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준비는 안 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네, 말씀. 네.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스트레스도 있겠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거냐면 집 밖에 잘 못 나오시고 친구분들도 못 만나시고 운동도 잘 못 하시고, 그러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입안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행히 구강암하고는 크게 관계가 되진 않아요. 그런 거는 그게 원인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입안에 생기는 궤양이 오래 지속될 때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여기 생겼다가 조금 있다가 이쪽에 생기는 건 괜찮아요. 그 부위에 생긴 게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여기 생겼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른 데 생기고 또 다른 데 생기고, 이거는 괜찮아요. 괴로우시긴 하지만 이게 암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요거 말고 다른 아까 맨 처음에 나온 사진,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입안의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환들이 뚜렷하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징그러운 게 아니니까 제가 사진을 갖고 와서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토요일 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치약을 갖고 올라 그랬는데, 이번에 그 연휴 이거 생긴다고 제가 너무 신나서 그냥 확 와버렸어요. 병원에서 못 갖고 와서 다음 주에 제가 꼭 갖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